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연봉이 1억 원이다. 자, 나누기 12 하면 이 금액이에요. 근데 실수령액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유형이 돈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빡세게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근로유형을 A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임금 설계 테이블을 해볼 건데요. 직장인의 최대 복지는 급여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임금이 제일인가요? 100%는 아니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종류는요. 표의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엑셀이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 템플릿이 있는데 오늘 그 템플릿 중에 하나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장 엑셀 핵심 체크 1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함수들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도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근로유형 기준 산출식이라고 해서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 이거는 물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자, 회사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요. 자, 총 근로 시간이 9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게 시간을 빼고 근로 시간이 8시간. 자, 보통들 한 달을 209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당 내용을 넣죠.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게 회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월 총 근로 시간을 갖다가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뭐 이거는 회사별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되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쓴 함수들을 보면 라운드, 자, 그 다음에 라운드업을 이용을 해서 뒤에 절삭을 했죠. 자, 그래서 반올림과 올림을 처리를 해서 그것들로 해서 월 총 시간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설계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임금이 뭔지 아세요? 자, 네이버 어학사전에 뒤져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수식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저임금이 안 되면 여기서 미달이라고 뜨겠죠. 자, 그리고 이 9,860원을 209시간으로 하면은 이렇게 206만 740원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월급이 206만 740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산출 기준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자, 총 시간수 이렇게 값을 가져왔죠. 여기 있는 값이에요. 여기 있는 값. 여기 산출 기준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상대 참조를 해서 다 끌어왔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인덱스 매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칙 연산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두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식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만 해당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자, 1억이 공 8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연봉이 1억 원이다. 자, 나누기 12 하면 이 금액이에요. 근데 실수령액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 유형이 돈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빡세게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근로 유형을 A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조삼모사라고 했나요? 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이제 수당으로 분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 유지비, 식대, 육아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근로 유형과 연봉 총액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월 급여까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직위 입사일을 여기서 넣어서 해당 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덱스 매치를 갖다가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물론 앞서서 이 해당 링크 영상들을 다 보시면 되지만 이 직책수당을 자동으로 값을 가져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매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열을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직책수당이라고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값을 넣고요. 자,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자, B 타입은 40만 원. 그냥 임의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자, D 타입은 20만 원.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요. 이 값을 이 근로 유형에 맞게끔 가져오도록 인덱스 매치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등호를 넣고요. 먼저 인덱스를 불러옵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 함수 범위 행열 번호죠. 자, 범위가 뭡니까? 찾아올 범위죠. 찾아올 범위. 산출 범위예요. 산출 범위. 즉, 자, 여기에다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당연히 시켜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 안에다가 매치 함수를 중첩을 시켜주면 되겠죠. 매치 함수의 기준값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근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로 유형 T11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상급 참조로 놔두거나 아니면 열고정 혼합 참조로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범위가 되겠죠. 찾을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찾을 범위. 당연히 F4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정확하게 일치시킬 거니까 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매치를 중첩을 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기존에 제가 수식들을 걸어놓은 것들은 숫자로 해서 했어요. 열번호를. 자, 봅시다. 1, 2, 3, 4, 5, 6, 7. 7이네요. 그래서 열번호를 7번을 입력해주고 인덱스에 가로 닫아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의 값을 가져왔죠. 바꿔볼까요? 자, 근로 유형을 B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 가져왔죠. 자, C 타입은요? 30만 원. 자, 이렇게 값을 바꿔올 수가 있죠. 자, 1억이라는 연봉은 직장인에게 꿈의 연봉이고, 자, 이번에는 한번 5천만 원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 1, 2, 3, 4. 자, 이렇게 5천만 원 입력을 하고요. 자, 이 금액도 많은가요? 그럼 B 타입 정도로 해서 일을 시켜야겠죠. 자, 이 타입으로 해서. 자, 그런데 여기는 값을 왜 못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수식을 지금 채우기를 안 했기 때문이죠. 수식을 이렇게 딱 채워주면 해당 내용이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샵 NA 오류가 떴잖아요. 자, 이게 보기 싫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if error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if error를 기존 값이나 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대체할 값이나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쌍따옴표로 해서 공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f 에러를 중첩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샵 NA 오류를 가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예요. 솔직히 VLOOKUP보다 인덱스 매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지요.
자, 열 삽입 삭제 후 후속 처리가 편리함. 저는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이게 브이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서라고 한다면 인덱스 매치가 브이로그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함수 플러스 제가 기능을 하나 넣어둔 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자, 이 데이터 유효 검사의 제한 대상 목록으로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지정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